글로벌 위기로 반도체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운 가운데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경쟁 속에서 우리가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상근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글로벌 협업 체제가 무너지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우리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둘러싼 각국들의 셈법이 이제 실행 단계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반도체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보다 공고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창한 상근 부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10월 5일 국내 최대 반도체 대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행사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그 한국 반도체 대전이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263개사에서 약 800개의 부스를 이렇게 차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또 SK 이런 그룹사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부품사 그리고 해외 기업들까지 참석하는 아주 커다란 반도체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전시회 가게 되면 뭐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공정들을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가서 네. 배울 수 있는 현장인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요. 일반인들도 오셔가지고 반도체에 관한 기본 이해와 네. 어떤 식으로 반도체가 만들어지는지 또 우리 주위 생활에 반도체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뭐 볼 수 있게 좀 돼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네. 이러한 것이 산업계의 이 전시회이기 때문에 약간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상황이 급변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짚어 가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성과가 꽤 좋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예, 그 우리 반도체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로서는 이제 수출을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수출이 1,280억 달러를 기록을 해서 네. 약 5년 전에 비교해서 뭐 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한 15.5%씩 성장을 했고요. 우리가 9년간 우리나라 제1위의 수출 품목을 1위 품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인정받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 5,80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2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요. 사실 제일 큰 반도체 강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약 절반 정도의 반도체 생산을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위 국가가 되겠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D램도 있고 네. 낸드, 플래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시스템 반도체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시스템 반도체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 반도체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정보를 저장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된 정보를 꺼내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반도체. 네. 구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결국 인간의 지능, 우리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두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가 약 2만 종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늘 옆에서 접하는 거는 CPU나 GPU 이런 익숙한 단어들이 있겠죠.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3%고 네. 또 삼성전자를 빼놓으면 1%밖에 안 되는 너무 취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능화 사회를 가기 위한 어떤 두뇌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시스템 반도체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시스템 반도체 지원 육성책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력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양성을 해서 보다 좋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느냐, 뭐 그런 것이 한 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 접근성을 강화를 하는 거죠. 우리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니까 보통 팹리스라고 합니다만은 네. 세계 시장을 뚫고 나가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세계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함대식의 능력 그런 것을 기르는 것 그런 것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요새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가 금년 7월 28일에 미국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527억 달러를 조성을 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뭐 그 사람들은 보조금이라고 안 하고 인센티브라고 하지만은 돈을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일본도 그 반도체 공급망을 위한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TSMC가 일본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전체 투자비의 약 50%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유럽이나 중국도 이러한 그 법안을 만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반도체 수요의 절반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중국 스스로가 그 자금률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들리는 소식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의 어떤 발전 속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중국의 반도체라고 말하면 반도체 굴기라고 우리가 흔히 통칭하는 시진핑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죠. 2014년부터 약 55조 원의 IC 펀드를 만들어서 여러 민간의 투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최소한 170조 원 이상이 투자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그 작년 자금률은 뭐 15% 내외 정도. 네. 이렇게 돼서 당초 목표한 70%에는 아직 현저히 못 미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미국 네네. 반도체 기술은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설계 기술 또 장비 기술 이런 것을 미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빠른 시일 내에 중국이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떤 반도체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세울 때 어떤 점이 좀뭐 부족했는지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안이 좀 필요한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국가에서는 국가 간의 경쟁력 차원에서는 제도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누가 네. 보다 기업 프렌들리하게 기업이 잘 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이분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기운을 북돋아주고 기업가 정신을 지속적으로 발현하게 해주고 라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좀 요새 들어와서 약해지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기업 정책과 산업 정책을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네네. 예컨대 반도체에 지원을 하면은 이러한 것이 대기업으로 흘러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커다란 기업이 이익을 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업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게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를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보고 산업 전체가 일어나고 또 다른 경제에 이렇게 화급 효과가 일어나서 같이 클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고민해보는 이런 그 프로시저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산업만큼은 뭐 기업 정책 또 어떤 정부의 지원 원활하게 돌아갈 거란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실제 그게 아닌가 봐요. 예, 한번 일련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그 네네. 평택의 삼성 공장이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네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제철이나 화학업이 아니라 반도체 산업입니다. 네. 2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입니다. 근데 그 평택 공장에 송전로가 이렇게 오려면은 아산 같은 데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실 송전탑 건설하는데 뭐 보기도 싫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네. 반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업이 스스로 모든 돈을 내서 세운다든지. 그다음에 그 지금 용인에 그 SK하이닉스가 공장을 져야 되는데 네.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안 대줍니다. 네. 아니, 그 반도체는 모든 세척을 하는데 초순수라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그럼 물을 안 대줘가지고 공장을 못 만들 지경에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공장을 짓고 일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전문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인력은 학교에서 주로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반도체 쪽에 인력이 있으려면 반도체 쪽에 이제 교수님들이 많아야 되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연구 자금도 있어야지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인력을 보면은 부족한 인력 중에 약 50%는 학사급 인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석사, 박사급 인력이니까 굉장히 석사, 박사의 비율도 중요하죠. 이런 인력이 그동안 굉장히 적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학교에서 인력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번에 뭐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학교가 교육을 하려면은 교수님들을 먼저 뽑아야 되니까 거기서 네. 학생들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 적어도 4, 5년 이상은 걸려야 되니까 쉽게 이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이 일단 듭니다. 새 정부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밝힌 상황인데 내놓는 대책안을 보면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장기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저희 협회 같은 데에서도 반도체 아카데미와 같은 인력 양성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민간 스스로 인력을 재교육하고 양성하고 이런 것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한 800명씩 인력을 양성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 사이드대로, 민간은 민간 사이드대로 이렇게 합심을 하면은 꽤 괜찮은 인력이 앞으로 양성될 것을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력을 양성을 했다. 그런데 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유인하면서 나가게 된다. 그것도 큰 이제 타격일 텐데 그 우리가 키운 인력을 우리가 좀 잡아두는 네. 뭐 그런 정책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반도체는 사람 한두 명이 갖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네. 반도체를 만드는 그 다양한 공정 기술,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노하우,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러한 것이 일부분 넘어간다고 해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매년 7천 명 이상씩 퇴직 인력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람이 어디건 자기가 원하는 데에 가서 취업을 하는 거니까 그 인력이 외부로 나간다 해서 막을 수는 없는 거고 네.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간다고 보고 다만 이제 두 가지는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첫 번째는 유능한 사람을 끊임없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산업의 생태계가 계속 넓어지고 산업이 커지고 깊어지면서 네. 그 사람을 홀드할 수 있는 우리의 연무 수준이 커지는 것.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빠른 기술 개발 발전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빨리 발전하면은 나가신 분들이 좀 미안한 말이긴 하지만 지식의 노후화가 금방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서운한 말이지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초역차를 유지를 하면서 네네. 올라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시장이 좋아야 또 우리의 국부가 또 창출이 되고 유지가 될 네. 텐데 우리 반도체 시장 전망 연말에 안 좋다고들 합니다. 우리 부회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제가 뭐 협회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주로 물어보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 어떻게 됩니까? 네네. 뭐 5만 전자입니까? 4만 전자입니까? 10만 전자는 옛 이야기고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 수요가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IT 기기, 휴대폰, 컴퓨터,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서버 네. 뭐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면서 전 앞단이 막히다 보니까 네. 반도체 산업도 약간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예컨대 뭐 우리가 주력 산업으로 살고 있는 메모리 분야만 해도 15%, 20%씩 이렇게 가격이 하락이 되고 네. 재고가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는 어려운 건 뭐 틀림없고요. 이러한 것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쉽사리 알 수 없는 게 세상 시장 상황이라고. 그래서 뭐 조금 기다려 보시면은 곧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임기가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남은 임기 내에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와서부터 이제 반도체 아카데미 민간이 스스로 내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을 재교육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이런 걸 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번에 이제 그러한 정책이 반영이 돼가지고 저희가 반도체 아카데미를 내년부터 할 수 있게 됐는데 반도체 아카데미를 세계 최고의 인력 양성 기관으로 정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네.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경기도에서 저희 반도체 산업을 잘 봐주셔서 그 판교 제3판교에 한 10,000평 정도의 부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데 이렇게 공급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희는 뭐 가칭 명칭은 뭐 판교 세미컨덕터 스테디움 그래서 PS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접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한국 반도체를 보려면 거기 오면 된다. 네. 여기가 한국 반도체의 연구단지의 산실이고 인증의 산실이고 뭐 비즈니스의 산실이다. 뭐 이런 거를 한번 거기에 제대로 구축을 해서 누구나 여기 오면은 국민도 재밌게 볼 수 있고 기업하시는 분도 와서 볼 수 있고 해외에서도 여기서 보고. 새로운 뉴소스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몸담고 있는 반도체 산업협회 이 자체가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에 치우친 산업 구조, 또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력, 우리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을 이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네, 부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